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전 세계 주식 시장들을 하나로 묶는 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쳐보죠. 이거 한 번쯤 궁금해 보셨을 거예요? 왜 뉴욕 증시가 움직이면 꼭 다음날 우리 증시도 따라 움직일까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가끔 이 오케스트라가 삐걱거릴 때가 있어요. 한쪽은 오르는데 다른 쪽은 폭락하고 이걸 바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대체 이 동조와 이탈의 비밀은 뭘까요? 자, 이제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왼쪽은 자연에 있는 눈꽃송이고 오른쪽은 주식시장 차트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요. 바로 프랙탈 구조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프랙탈 커플링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부분의 패턴이 전체 구조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주간 차트에서 보인 패턴이 월간, 연간 차트에서도 계속 나타나면서 시장들을 보이지 않게 연결한다는 이론인 거죠. 에이, 그냥 그럴싸한 비유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봤더니요. 신흥국하고 선진국 시장의 프랙탈 상관계수가 무려 0.71이 나왔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강력한 연결고리라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시장이 대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프랙탈 커플링이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첫째가 동시성이에요. 연초 20일 동안 신흥국에서 잘 나갔던 섹터가 선진국에서도 잘 나갈 확률이 80%나 된대요. 이건 공간을 넘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둘째는 스케일 불변성. 이건 뭐냐면 주간 차트에서 봤던 패턴 있잖아요. 그게 월간, 심지어 연간 차트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의 크기를 바꿔도 패턴은 그대로인 거죠. 이게 바로 프랙탈의 핵심, 자기 유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랜저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장의 영향력도 미국처럼 큰 경제에서 베트남 같은 작은 경제 쪽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공간, 시간, 영향력의 크기, 이 모든 차원에서 프랙탈 패턴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강력하게 묶여있던 시장들이 왜 갑자기 따로 놀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 디커플링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신호 세 가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의 엇갈린 행보, 바로 통화정책의 변화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3년 11월에 중국은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렸는데 미국은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묶어뒀어요.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버린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의 프랙탈 연결고리가 0.48까지 뚝 떨어졌고요. 특히 미국이랑 한국 시장의 연결이 확 약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중앙은행들의 다른 결정 하나가 전체 오케스트라의 조화를 깨버린 셈이죠. 두 번째 신호는 재정 위기입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 같아요. 한 국가의 재정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최근에 이걸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먼저 2022년 그리스 부채 위기가 다시 터졌을 때 EU 전체의 채권 스프레드가 150bp나 벌어지면서 신흥, 선진 시장 전체의 연결고리를 흔들었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터키 사례예요. 재정 적자가 8%를 넘어가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과관계 역전 현상인데요. 보통은 미국 같은 큰 시장이 작은 시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이때는 위기에 빠진 터키가 거꾸로 거대 시장에 충격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재정 문제는 그 나라만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호. 이건 정말 즉각적이고 민감한 건데요. 바로 돈의 급격한 움직임, 즉 자본 유출입 쇼크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게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9%를 순매도했거든요. 그러자 선진국 시장과의 위험 격차가 120bp나 벌어졌어요. 인도네시아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1.2조 루피 하나 되는 외국인 자금이 싹 빠져나가니까 우리 코스피랑 인도네시아 지수 사이의 연결고리가 0.62에서 0.45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이 뜨거운 돈의 흐름의 말로 시장의 연결을 껐다 켰다 하는 가장 민감한 스위치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런 이론들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지식을 실제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허스트 지수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에 온갖 소음이 가득하잖아요. 이 지수는 그 속에서 진짜 추세라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랜덤하게 오르내리는 건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이 지수가 0.65를 넘는다? 이건 시장의 강력한 기억력, 즉 추세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0.55 아래로 떨어진다면 시장이 방향을 잃었다는 뜻이고요. 예전에는 기관들이나 보던 이런 분석을 이제 우리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디커플링 신호가 딱 켜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신흥국과 선진국의 리스크 격차를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둘째, 이 격차가 150bp, 그러니까 1.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바로 방어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셋째, 스프레드가 다시 좁혀질 때까지는 채권 비중을 40%까지 늘려서 안전판을 만드는 겁니다. 넷째, 여기에 외국인 순매도까지 보인다? 그럼 현금 비중을 15%까지 확보해서 다음 기회를 잡을 총알을 마련해 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허스트 지수가 0.7을 넘어서 시장이 착 달라붙어 움직일 때는 신흥시장 ETF처럼 추세를 따라가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중앙은행들 정책이 엇갈리면서 디커플링 신호가 쳐지면 곧바로 채권이나 인버스 ETF로 포트폴리오를 방어 태세로 바꾸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옷을 갈아입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랙탈 분석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 그 미래를 살짝 엿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미래의 금융 분석은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허스트 지수나 자본 흐름 같은 핵심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쫙 분석하다가 뭔가 이상 신호가 딱 잡히면 우리한테 바로 경고를 보내주는 거죠. 이런 대시보드가 일반화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디지털 자산의 등장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2차원적인 시장 분석을 완전히 새로운 3차원 공간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오늘 시장에 숨겨진 패턴, 프랙탈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새로운 관점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또 다른 차원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